안녕하세요. 저는 엘리시안 강촌 골프사업팀 송철호 팀장입니다. 송곡대학교는 엘리시안 강촌하고 그전에도 계속 협력으로 교육 프로그램도 많이 연계했었는데요. 2019년도부터 지금까지 그 지역과 더불어 협력 프로그램 진행 중인데 저희 직원들한테 업무 중심적인 역량 강화가 많이 됐고 학생 또 이탈 방지에 대한 고민도 많이 이루어져가지고 굉장히 저희도 효과를 많이 보고 있고요. 그 중에는 저희가 정해진 짜여진 틀의 그 교육 프로그램이 아니라 같이 이제 그 실무 담당자와 같이 미팅을 해서 이제 저희가 원하는 거를 산업체가 원하는 거를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같이 했기 때문에 의미가 더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올해는 다른 프로그램도 많이 개발하고 아이디어를 내서 또 송곡대 또 발전하고 저희도 좀 발전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만족도가 처음에는 학교, 대학, 인근 대학교하고 한다고 해서 크게 기대는 안 했었는데 실제로 교육을 진행하다 보니까 실무적으로 자기들이 정말 필요한 내용들을 교육받으면서 또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고요. 특히 이제 캐디 멤버들은 연간 단위로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필요한 교육을 미리 얘기하는 또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만족도 굉장히 좋습니다. 네, 있습니다. 이제 한 가지 예를 들면 캐디 지금 아카데미 관련된 부분인데 그런 부분도 더불어 프로그램처럼 또 연계할 수 있는 거를 생각하고 있고요. 다른 것도 기타 다른 것도 협력할 수 있는 건 찾아보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 춘천시 남산면에서 아이드론 교육원을 운영하고 있는 남일수 원장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연락을 받았을 때 좀 굉장히 놀랐고요. 영광스럽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많은 분들이 오실까 걱정도 됐고 어떤 분들이 오실까 기대를 많이 했습니다. 예, 그래서 처음에 지역 주민들께서 주로 많이 오셨고요. 그분들 통해서 드론이 소위 핫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평소에 그 언론을 통해서 많이 접하시겠지만 드론이 활용도가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어디서 배워야 될지 모르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 송곡대학교에서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과 커리큘럼을 제공을 해주시고 제가 강의를 맡고 있는 동안에 협조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리고요. 12월 말까지 15주차 강의를 무사히 끝낼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 9월 초에 개강 예정이었으나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딜레이가 된 부분도 있었지만 교육생들이 굉장히 열의를 갖고 드론을 배우고 싶다는 그런 열망으로 결석 많이 하지 않으시고 최대한 생업에 종사하시면서 이렇게 참여를 열심히 해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아무 사고 없이 무사히 잘 끝낼 수 있어서 저도 굉장히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됐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드론 축구는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는 축구와 달리 공을 차는 게 아니라 드론을 조종하는 거라서 그리고 하늘에 떠 있지 않습니까? 바람의 영향을 조금 받는 게 사실입니다. 통상적으로 제가 봤을 때는 5m/s 초속 5m 이하일 경우에는 고려를 할 수 있는데 안전상의 문제를 좀 고려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최대한 장소 선정을 잘 하고요. 바람이 강하지 않은 상황에서는 가능하고 한 가지 더 보완해야 될 부분들은 실내에서 교육을 하는 것도 병행을 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날씨가 안 좋은 경우에도 교육생들 열의는 또 대단하지 않습니까? 바람이 안 좋을 때는 악천후 상황에는 실내에서도 병행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 축구공이 일반적으로 발로 차는 축구도 그 아이들이 차는 공과 성인들이 차는 공이 또 크기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드론 축구 같은 경우에도 크기가 다른데 성인들 분들도 처음에 입문하실 때는 유소년 그 드론 축구공으로 연습을 충분히 하시고 그 다음에 익숙해지시면 성인용으로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20학번 유아교육과 유혜지입니다. 일단 생각지 못해서 그 수상하게 됐다고 전화 받았을 때 너무 일단 놀랐고 너무 기뻤어요. 제가 이걸 참여하게 된 동기도 뭔가 공모전이라고 하면은 뭔가 뛰어나거나 아니면 똑똑하거나 살짝 그런 이미지가 생성이 되는데 일단 이 프로그램 자체는 저의 경험을 그냥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됐었고 정말 저의 경험을 풀면 됐었기 때문에 어려움 없이 진행할 수 있어서 네, 좋았습니다.
정말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거잖아요, 경험은. 그러니까 정말 쉽게 학교 생활하면서 자신의 경험을 풀어낼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러면서 그냥 추천해 주셨어요. 일단 그 셀프 브랜드라고 해서 그것도 참여를 했었고요. 그 멘토 멘티? 그것도 참여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랑 이렇게 여러 가지 참여했어요. 네, 모든 프로그램 다 추천해주고 싶고, 이게 뭐 따로 엄청 준비해야 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정말 저의 경험이나 또는 학교 생활 내에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정말 추천해주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2021년도가 구정으로 엊그저께 지났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원하던 식구들과 만나고 그렇게 하진 못했지만, 그래도 이런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또 움직이는 여러 가지 행태가 새로운 4차 산업이나 혁신이나 이런 것과 잘 맞물려 있는 듯 합니다. 작년 1년 동안 우리가 이 혁신 사업을 진행해 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 혁신 사업에 많이 도와주셨어요. 우리 구성원들과 그다음에 외빈 여러분들도 전부 우리 학교에서 일어나는 이 혁신에 관련된 이런 과정들을 전부 1년 동안 계속 봐주시고 거기에 조언해 주시고 또한 거기를 도와주셔서 아주 성과가 있을 만큼 많이 만들어낸 것 같습니다. 물론 이거보다 TMI라고 하는 Too Much Innovation, 말씀은 좀 이상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혁신을 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했다라고 하는 어떤 타이틀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성과 발표회가 있는데 오늘 모든 관계자분들께서 와주셨습니다. 더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정부 정책에 의해서 우리가 적게나마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발표회를 갖게 된 것 정말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많이 경험하고 왔지만 특히나 코로나 시대에 4차 산업에 대한 것을 접목시키고 그 다음에 어떤 혁신에 관련된 것, 교육 분야 또 그 외의 산업 분야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학생들의 가르치는 것 모든 것이 다 혁신의 타이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타이틀 가운데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주도하느냐, 어떤 아이디어를 내고 어떻게 실천하느냐 이런 것이 다 관건이 되어왔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부디 오늘 성과 발표에 오셔서 많은 것을 1년 동안 우리가 무엇을 만들어졌는지 오늘 오후에 쭉 일어나는 것을 한번 봐주시고 그 다음에 이 학교에서는 도대체 앞에서는 안 보이지만 뒤에서는 어떤 것이 변화가 됐는가 한번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역과는 어떤 상생 발전을 하면서 혁신을 이루었는지 아니면 하드웨어는 무엇이 변했는지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아도 오늘 오신 외빈 손님들께는 학교가 변화한 모습을 한 군데를 소개해 드릴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인사말이 끝나면 잠시 후에 우리 학교에 스마트팜을 만들어서 지금 운영 중입니다. 그래서 4차 산업에서 스마트 형태로 운영되는 그런 팜은 어떤가 한번 내빈들께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변화하는 삶, 그 다음에 코로나 시대, 그 다음에 앞으로 4차 산업으로 더 진행되는 이런 삶에서 어떤 형태로 접목시킬 수 있는가 또 하나의 새로운 화두가 되고 그 화두를 한번 실천해보고 그 실천 와중에 어떤 형태로 더 변할 수 있는가 우리가 여러 가지로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디 이렇게 관심 가져주셔서 이렇게 와주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2021년도도 또 새로운 혁신, 또 새로운 변화 이런 것이 또 가득하고 이런 주위의 변화와 혁신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에게도 새로운 변화가 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고 또 앞으로의 변화된 삶에 내가 얼마나 잘 적응하느냐 또는 우리 학교의
트렌드를 리딩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어떻게 자기 삶을 변화시키고 조금 더 남들보다 반발, 한 발 앞서는 그런 자기 삶을 만드느냐, 이것이 또 우리의 삶의 주제고 2021년도에 화두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조촐한 대학의 행사에 와주셔서 관심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음은 2020학년도 혁신지원 사업에 관련된 시상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학년도 혁신지원 사업은 총 3개의 영역에 28개의 세부 프로그램으로 나누어져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각 영역별로 우수한 성과물 도출 및 프로그램 진행에 힘써주신 분들을 위한 시상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 영역 학생 경험 개발 프로그램 시상이 있겠습니다. 수상자는 유아교육과 유혜지 학생, 간호학과 이서준 학생입니다. 수상자는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대상 유혜지, 이 사람은 성북대학교 혁신지원사업단에서 주관하는 학생 경험개발 프로그램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성북대학교 총장. 축하합니다. 최우수상 이서준, 이 사람은 성북대학교 혁신지원사업단에서 주관하는 학생 경험개발 프로그램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으므로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성북대학교 총장. 네, 축하합니다. 네, 다음은 산학협력 영역 캡스톤 디자인 교과목 개별 개편 시상이 있겠습니다. 수상자는 류한술, 이남순, 이일구 교수님입니다. 네, 수상자는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표창장 류한술 보건의료정보과, 이 사람은 성북대학교 혁신지원사업단에서 주관하는 캡스톤 디자인 교과목 개발 개편 프로그램에서 우수한 결과물을 도출하였기에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성북대학교 총장. 네, 축하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네, 표창장 이남순 사회복지상담과 내용 같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표창장 이일구 레저스포츠과 내용은 동일합니다. 네. 네. 네, 다음은 기타 영역 평생직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 시상이 있겠습니다. 수상자는 남일수 강사님이십니다. 표창장 남일수, 이 사람은 성북대학교 혁신지원사업단에서 주관하는 평생직업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크므로 이 상장을 수여합니다. 성북대학교 총장. 네,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그러면 2020학년도 송곡의 TMI 포럼 저희 혁신지원사업 운영 성과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송곡대학교 그 혁신지원사업은 송곡대학교 중장기 발전 계획을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의 건화기념은 기독교 정신을 바탕으로 해서 설립이 됐고요. 그 다음에 학후는 경천, 근면, 성실, 협동입니다. 저희 중장기 발전 계획은 2019년도에 2025 비전이 수립이 됐습니다. 그래서 비전은 휴먼케어 기술로 행복한 미래를 창조하는 대학으로 설정을 했고요. 인재상과 교육 목표를 그거에 따라서 4가지로 새롭게 수립을 했습니다. 저희 대학의 인재상은 행복한 사회인, 창의적 지성인, 미래형 전문인, 전인적 세계인, 이렇게 4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거에 맞는 교육 목표를 수립을 했습니다. 저희 대학의 그 비전 체계도에 새롭게 추가된 부분이 핵심 역량입니다. 6개의 핵심 역량이 새롭게 만들어져서 저희 대학에서 운영하고 있는 모든 그 교육과정, 그러니까 교과, 비교과 관련해서 모두 다 핵심 역량 기반으로 해서 운영이 되고 있고요. 학생들은 입학부터 졸업 때까지 이 핵심 역량에 대해서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각종 그 프로그램을 이수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혁신지원 사업은 이렇게 대학의 중장기 발전 계획에 맞추어서 계획이 수립이 됐고 이 특성화 계획은 휴먼케어 트렌드를 리딩하는 위대형 인재 양성이라는 그러한 목표 아래
저희가 2019년부터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2차년도 혁신지원 사업에서는 코로나19 때문에 몇 개의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SG 글로벌 챌린저 2019년도에는 저희가 그 해외 현장 실습을 나갔었습니다. 그래서 호주에 관광예술조리과 학생들이 나갔었는데 상당히 평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2차년도, 3차년도도 지속해서 운영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진행이 못됐던 그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픈 앤 플렉서블 사업 운영이라고 있었는데 이 프로그램은 외국에 있는 기업이 우리 대학 산업단지에 입주를 해서 거기에서 현장 실습까지 이루어지도록 이렇게 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때문에 이것도 여의치가 않아서 2차년도에서는 빠지게 됐습니다. 대신에 코로나19 관련해서 방역이라든지 그다음에 방역 물품 구입 이러한 부분에 상당히 비용이 많이 소모가 됐기 때문에 코로나19 감염병 예방 프로그램이 새롭게 추가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혁신지원 사업은 지속적으로 대학 구성원과 지역사회, 산업체와 의사소통을 하면서 계획 수립부터 운영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년도에 했던 그러한 프로그램에 대한 환류를 가지고 2차년도 계획 수립을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2차년도 계획 수립이 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학생 모니터링 단이라든지 그 다음에 회계 부분에 대한 점검, 그 다음에 지역사회하고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면서 만족도 조사 이러한 부분에도 신경을 쓰면서 2차년도 사업을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은 저희가 의사소통을 했던 그러한 그 결과물들을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의사소통은 대학 구성원들이 실제로 무엇을 요구하는지를 파악을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그러한 수단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다양한 채널을 열고 저희가 의견 수렴을 진행을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교육 영역의 주요 성과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배잡고라는 그러한 프로그램인데요. 이 프로그램은 그 선배들이 자신의 학습 경험이라든지 대학 생활에 대한 경험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그리고 후배들이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로 진행이 됐습니다. 1차년도 대비 참여율이 58.3% 증가한 그러한 실적이 좀 있습니다. 네, 이 선배잡고 프로그램은 저희가 그 멘토멘티 그 방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결과물들을 남길 수 있는 멘토링 일지, 그다음에 결과 보고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구체화한 다음에 이것이 2차년도에 조금 더 발전적으로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환류시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년도 마지막 3차년도에서는 저희가 이 그 선배잡고 프로그램을 학기별로 주제를 선정을 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1학기 때에는 선후배가 함께하는 전공학습 멘토링, 그 다음에 학예방학에는 봉사활동, 그 다음에 2학기 때에는 자격증 취득 관련해서 멘토링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이 선배잡고에 참여하는 그런 학생들에게는 장학금이 지급이 돼서 학생들이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지원을 해드렸습니다. 다음은 산학협력 영역의 지역과 더불어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입니다. 저희가 2019년도 1차년도 사업을 진행을 하면서 이 지역과 더불어 프로그램은 대표 프로그램으로 저희 대학 자체적으로 선정을 해가지고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2차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지역사회로부터 상당히 호응을 받았던 그러한 프로그램입니다. 올해는 CS 에듀케이션, 그 다음에 춘천 성심병원의 의료종사자를 모시고 진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유아교사 숲놀이 연수, 네, 이것도 2차년도에도 진행이 됐었는데 코로나 상황이 연말 쪽으로 가면서 더 악화가 돼서 이것은 온라인으로 진행이 됐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엘리시안 강촌 직원 여러분들을 모시고 마지막 연수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1차년도 대비 교육 프로그램 개설 건수는 한 건이 더 증가가 한 실적이 있습니다. 이 산학협력 분야의 지역과 더불어 프로그램은 상당히 그 지역사회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더 다양한 그러한 산업체의 애로사항을 저희가 청취를 하고
그것을 개선을 하기 위해서 3차년도에도 지속적으로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그 다음은 기타 영역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이제 1차년도 마친 다음에 연차평가에서 좋은 반응을 얻었던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위드 학부모 프로그램 강화했었는데, 이것은 이제 기존에는 대부분 이제 학생 대상으로 이러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됐었는데, 저희가 기획한 것은 학부모님 대상으로 해서 어떠한 프로그램을 만들자, 그래서 공감하고 소통을 해보자, 이러한 취지가 녹아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1차년도에는 단순하게 대학 소개에 그쳤었는데 2차년도에는 부모님들이 어떠한 그 정보를 얻으실 수 있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제작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저희 혁신지원 사업 3가지 영역에 총 28개의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영역별로 대표적인 그런 프로그램에 대해서 성과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저희 2020학년도 성북대학교 혁신지원 사업 운영 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 성북대학교 IR센터 성과 발표가 있겠습니다. 성북대학교 대학 성과관리센터는 2019년도에 처음으로 조직에 편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대학에 여러 가지 성과 지표를 설정을 하고 핵심 역량도 도출해내고 여러 가지 그 성과들이 있었는데요. 2020학년도의 성과를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19년도부터 이 성과관리 시스템을 구축을 해오고 있는데 올해 2차년도까지 구축을 했는데 아직 조금 더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3차년도까지 이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저희 대학 성과관리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핵심 역량 기반 성과관리를 강화를 하고 그다음에 대학 교육의 질관리 플랫폼 구축, 대내외적 책무성 강화, 대학 교육 효과성 강화를 위한 분석 및 환류, 대학 교직원 역량 강화, 이러한 목표로 성과관리 시스템이 구축이 되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 성과관리 시스템의 구조도를 보시게 되면은 대학 구성원들이 의사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정책적인 자료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요구사항을 받아들여서 대학에 있는 기본 데이터,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들을 대학 성과관리센터에서 부문별로 나눠가지고 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했습니다. 지금도 이제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들이 각종 분석을 통해서 대학 구성원의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도록 그 리포트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과관리라는 것은 대학이 생산해내는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있는데 그러한 데이터들이 얼마만큼 체계적으로 관리가 되고 그러한 데이터들로부터 요즘에 이제 빅데이터 많이들 말씀하시는데 이러한 데이터들이 수년간 축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데이터들로부터 차년도를 예측을 한다든지 다양한 그 방법으로 활용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그 환류 프로세스입니다. 저희는 이제 그 기본적으로 PDCA 그 체계에 앞서서 먼저 수요 조사를 하는 그러한 단계가 추가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 조사를 기반으로 해서 계획하고 그다음에 추진하고 평가하고 개선 환류하는 이러한 체계도를 가지고 있는데 저희 대학 내의 모든 업무에 대해서는 이 RPDCA 체계를 따르고 있고요. 이 성과관리 관련해서 평가 부분에 대한 체계가 별도로 또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관리, 평가운영, 평가계획, 그다음에 이러한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저희 그 대학 성과관리 시스템의 평가 부분에 이제 반영이 되는 그러한 체계가 되겠습니다. 네, 이 평가에 대해서는 뒤에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대학 성과관리 시스템을 구축을 하기 위해서 빅데이터를 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를 구축을 한다는 그 의미는 대학 내의 데이터들을 취합을 해서 그 데이터들로부터 어떤 의미 있는 그런 정보를 이끌어내기 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빅데이터 구축으로 여러 가지 대학에서 정책 결정을 하기 위한 그런 데이터 산출이 가능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이 앞으로 학령 인구가 많이 감소가 되면서
다양한 정책 결정을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에 놓여져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이 될 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그 성과관리 좀 전에 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평가 같은 경우에는 4개의 전략 목표, 15개의 성과 목표, 81개의 성과 지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과 지표가 지금 시스템으로 구축이 돼서 데이터가 산출이 되고 있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향후 학과평가, 그 다음에 부서평가 이러한 부분들에 활용이 될 예정입니다. 그 중에서도 저희가 7개의 지표를 KPI로 지정을 해서 중점적으로 지표 관리에 힘쓰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저희가 지금 구축을 하고 있는 대학 성과관리 시스템의 그 실행 화면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로그인 화면부터 저희 성과지표 항목 관리하는 그러한 내용들이 보이고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시는 거는 경쟁력 통계관리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저희 대학 자체만의 데이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 공개된 그러한 데이터들도 같이 취합을 해서 우리 대학이 전체 대학 또는 이제 그 지역에 있는 대학들 중에서 얼마만큼의 그 위치에 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비교 분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KPI 현황 관리되는 부분 볼 수가 있고요. 네, 이렇게 해서 저희 대학 성과관리 그 시스템은 올해 거의 한 80~90% 구축이 완료가 되어 있고요. 마지막 3차년도에 약간의 고도화를 좀 거치게 되면은 저희가 정책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해서 저희 IR 센터의 성과 발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생 참여한 프로그램에 대한 그 성과 발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자는 유아교육과 유혜지 학생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20학번 유아교육과 유혜지입니다. 오늘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된 이유는 제가 학생 경험개발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됐는데요. 학생 경험개발을 참여하게 된 그 이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먼저 목차로는 학생 경험 개발 프로그램이 뭔지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고 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됐는지 저희 동기를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 내용 안에는 어떤 내용을 담았는지 그리고 마무리로는 저희 소감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학생 경험 개발 프로그램이란 재학 기간 동안에 자신의 경험한 다양한 교내 또는 교회 활동이나 자신만의 효과적인 학습 노하우를 공유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예시로는 뭐 효과적으로 팀플하는 방법, 아니면 뭐 시험 기간에 어떻게 시간 관리를 하고 공부를 하는지, 또는 학과에서 어떻게 A뿔을 맞는지 이렇게 등등 다양한 예시가 있는데요. 쉽게 말해서 자신의 학교 생활의 경험을 공유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제가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동기는 사실 공모전, 어떤 대회라고 하면은 뛰어난 지식이나 능력이 저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공모전은 당연히 참여하기 어렵겠지라는 생각으로 별로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이 학생 경험 개발 프로그램은 저의 경험으로 풀어낼 수 있는 참여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떠하게 뭐 주제에 맞는 글을 잘 쓰거나 또는 뛰어나거나 머리가 좋지 않아도 그냥 정말 저의 경험으로 참여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저는 쉽게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잘 경험한 학교 생활을 다른 친구들에게도 공유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잘 해낸 학교 생활을 공유하면 좋겠다라는 마지막에 참여 동기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 프로그램 공모 내용에 안에 넣은 주제는 혹시 에이프릴 받고 싶니? 라는 주제였어요. 제가 새내기로 학교에 들어왔을 때 가장 고민했던 게 고등학교랑은 어떻게 공부가 다를까, 과목이 다를까 이런 세세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됐을 때 처음으로 비대면으로 진행을 한 거니까 그런 점에서도 굉장히 큰 고민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했던 고민을 그대로 주제로 해서 친구들한테 알려주면 어떨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주제는 에이블이 받고 싶니라는 주제로 진행을 하게 되었고, 처음으로는 저를 소개했어요. 제가 왜 유아교육과에 왔는지, 저희 학교 생활은 어땠는지 간단하게 소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 비대면 운영에서 어떻게 했는지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는 당연히 대면일 줄 알고 이렇게 학교 생활을 그냥 자연스럽게 배우게 되겠지 했는데 그와 다르게 비대면으로 운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비대면으로 저는 어떻게 했는지 나중에 신입생 친구들이나 또는 저희 친구들한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이 비대면 공부 방식이나 아니면 또는 저의 경험을 담았습니다. 그 이유는 조금 더 세세하게 성적 관리나 뭐 출석은 어떻게 관리했는지, 어떻게 공부했는지, 시험 기간에는 어떻게 준비를 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저기 표를 보면은 제가 직접 사용했던 건데 이렇게 세세하게 제가 했던 모든 걸 다 공유를 해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그냥 저도 평범한 학생이기 때문에 누구든지 다 학교생활 잘할 수 있다 이런 말로 응원 메시지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마무리 저의 소감으로는 이 프로그램 자체가 아까도 말했듯이 뭘 뚜렷하게 잘하지 않아도 저의 경험을 그냥 녹아내리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저의 경험을 담아서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렇게 좋은 성과도 얻게 되고 다른 친구들한테도 도움이 되고 이 프로그램을 참여하게 된 자체가 좋은 경험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뿐만 아니라 저희 학교 생활에 있어서 다양한 정보들도 나눌 수 있어서 정말 다양한 경험과 좋은 프로그램이 아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혜지 학생 너무 수고 많았습니다. 네, 요즘에 MZ세대라고 그러나요? 네, 아주 당차게 발표를 잘하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산학 영역의 캡스톤 디자인 교과목 개발 개편 성과 발표가 있겠습니다. 발표는 정상열 교수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캡스톤 디자인 교과목 개편 성과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강강 외식조리과 학과장 정상열 교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선 콘텐츠 목차를 보시게 되면은요, 캡스톤 디자인 개발 필요성 및 목적, 캡스톤 디자인의 어떤 교과목이 왜 필요한가, 그리고 목적은 무엇인지 살펴보겠고요. 그리고 이러한 그 메뉴 개발을 하는 이유, 그리고 세 번째는 교과목 추진 일정, 또 작품 개발 과정, 또 진행 사항, 그리고 네 번째로는 작품 전시, 2학년, 1학년 작품 전시를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캡스톤 디자인을 통해서 기대 효과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캡스톤 디자인이라는 것은요, 그야말로 학생 스스로가 전공 지식을 바탕으로 산업체가 필요로 하는 작품을 스스로 설계, 기획, 제작하여 수행하는 실무형 융복합 인재 양성 프로그램입니다. 학생 스스로가 작품을 설계, 그리고 기획하고요, 또 제작 완성해서 전시까지 학생들의 어떤 총괄적인 그 시스템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 그리고 캡스톤 원래의 정의는요, 피라미드의 건축이 끝난 뒤 맨 위에 올리는 삼각뿔 형태를 갖다가 캡스톤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자, 계속해서 그러면 그 캡스톤 디자인 궁중음식 그 메뉴 개발 이유는요, 저는 항상 그 지정 메뉴를 좀 줘요. 그래서 우리 그 특히 강원도, 춘천, 강촌 지역에서는 단호박이 상당히 많이 재배가 되고 있고, 또 여기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뭐 찹쌀이나 또는 메밀 등도 있는데 단호박을 이용한 신메뉴 개발을 많이 좀 해달라고 했고요.
그리고 또 캡슐톤 디자인을 통해서 그 전국 단위의 향토 관광 상품을 개발해서 누구나 손쉽게 먹을 수 있도록 했고요. 특히 중요한 것은 강원, 춘천 지역의 천연 재료를 사용해서 강촌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전국적인 관광 메뉴 개발을 위해서 메뉴 개발을 실시했습니다. 1학기 때, 20년 1학기 때는 코로나19가 창궐해서 비대면 수업으로 이루어지다가 6월달 3주 정도 대면 수업을 거치고 바로 작품을 들어갔기 때문에 작년에 캡슐톤 디자인은 그 어느 때보다 너무 힘든 그러한 작품 전시를 했습니다. 추진 일정은 5월까지는 전부 다 그 자택 수업 및 교류, 이메일, 카톡, 전화로 해서 항상 이렇게 연락을 주고받았던 기억이 나네요. 자, 그 다음에 그 작품 개발 과정인데요. 무조건 메뉴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개발 과정이 있어요. 먼저 보시게 되면은 그 관심 분야를 발굴을 합니다. 그리고 팀 구성 및 멘토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과제 주제를 선정을 하고 그 다음에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우리 학교에 보게 되면은 캡슐톤 디자인 교과목을 계획서와 결과 보고서를 제출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양식의 데이터에 맞추어서 계획서를 꾸미고요. 그리고 이제 전반부에 대해서 그 단호박을 활용해서 어떤 메뉴를 할 것인가 이렇게 해서 이제 과제 수행을 하고 또 중간 보고서가 있어요. 제가 체크를 하거든요. 그래서 피드백을 해주지 않으면 아무리 학생들 스스로 제작 설계하는 과목이지만 지도교수의 그 피드백이 없으면 이 배가 산으로 올라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배가 바다의 항해를 잘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역할도 해야 하기 때문에 중간 보고서 작성 발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후반부 과제 수행을 잘할 수 있도록 또 지도를 하고요. 또 최종 보고서 또 작성 발표. 요것은 최종 보고서는 성적에 들어가기 때문에 열심히 학생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품 전시 이 발표도 점수가 많이 들어가죠. 그리고 학생들이 항상 그래요. 여러분들이 메뉴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우리 그 내외 국민들을 만족도를 조사를 해야 된다. 도대체 우리나라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메뉴는 무엇이며 그리고 외국 사람들이 K푸드라고 지금 많이 각광을 받고 있는데 K푸드를 뭐 어떠한 메뉴를 좋아하느냐. 대체로 보게 되면 뭐 비빔밥이라든지 떡볶이라든지 치킨이라든지 잡채, 불고기, 또 김치를 좋아해요. 의외로. 이러한 만족도 조사를 하라고 저는 해요. 그래서 직접 나가서 리서치를 하지 않으면 데이터를 이렇게 수합해서 자료로 만들어 이렇게 해서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 이제 만족도 조사를 제가 하라 합니다. 메뉴 개발을 할 때는 사전에 니즈, 어떠한 그 소비자들이 어떤 음식을 좋아하고 식품 음식의 패턴이 어떻게 달라지고 있는지 사전에 이러한 것을 조사를 하지 않으면 나중에 개발 따로 이 음식이 개발된 메뉴가 천시를 받아요. 그래서 이 지역 주민들한테도 어떤 음식을 좋아하느냐 한 번씩 이렇게 물어보기도 했고 강촌 지역의 식당에서 밥을 먹을 때라도 한번 물어봐라 이러고 그래서 이러한 사전 그 회의를 거칩니다. 그래서 리서치 또는 그 미팅 또 이런 거를 거쳐서 학생들의 어떤 창의성이 아주 극대화될 수 있는 그러한 도출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또 벤치마킹입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정보리예요. 제가 이 캡슐톤 디자인 궁중음식 실습은 또 NCS 교과목으로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항상 자율주제 70%, 30%는 지정 주제를 줘요. 왜냐하면 성적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학생들이 예를 들어서 전골을 개발한다라고 하면은 이런 그 전골집을 가서 이렇게 먹는 거죠.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항상 마스크. 제가 항상 이렇게 마스크에 노이로제가 걸려가지고 마스크만 벗으면 난리를 치거든요. 그래서 마스크를 끼고 이렇게 하는 모습 제가 사진 찍으라 했습니다. 그리고 벤치마킹 중요합니다. 자, 여기는 저희가 작년 7월 7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본관 로비에서 이렇게 캡슐 디자인을 발표를 했고요. 항상 그 방역 수칙을 준시하면서 했다라는 거. 그리고 여기에는 지정 메뉴가
전골, 그리고 강촌 지역의 단호박을 활용해서 메뉴 개발을 해라. 이렇게 지정 메뉴를 30% 줬고 70%는 학생들이 스스로 이제 개발한 거죠. 17명이 참가했고요. 산업체는 뿌리 깊은 전통주가 참여를 같이 하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은 본관에서 했을 때 상당히 이렇게 좀 뭐랄까 퀄리티가 높았다는 점, 그죠? 1조는 여기 보시면 이제 수박 카빙도 있죠. 요것도 우리가 같이 이렇게 조각도로 카빙 칼로 파고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신경을 좀 많이 썼어요. 자, 그 다음에 1조는 메뉴 개발이요. 여기 보시게 되면 단호박, 육회공, 전골인데 전공으로 나왔네요. 그 다음에 단호박, 육회공, 부침기. 육회공이라는 것은 해산물, 육류, 그리고 이제 뭐 이렇게 가금류, 날아다니는 이런 걸 다 포함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단호박 연어 샐러드, 또 단호박 오메기떡, 모약가.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주도 가면은 오메기떡이 있죠. 근데 저희는 요번에 이제 이런 단호박 오메기떡을 개발을 했어요. 그래서 아주 맛있었다고 이렇게 총평이 나왔는데, 이러한 메뉴는 강촌 지역에 디저트 상품으로도 개발을 해도 상당히 될 것 같고요. 여기 나오는 그 단호박 모약가 있죠? 단호박으로 이렇게 약가를 만들어 봤는데 되게 맛있었어요. 비주얼도 괜찮고. 그래서 이러한 메뉴는 이 강촌 지역의 주민들하고 또 토론을 해서 이 강촌 지역의 어떤 그 상품화 메뉴로도 좀 개발을 하면 어떠냐 이런 마음이 많이 들었어요. 자, 2조도 보시게 되면은 하나같이 뭐가 들어있어요? 단호박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단호박으로 할 수 있는 메뉴가 되게 많았어요. 그 단호박 해산물 겨자채인데요. 이것은 한정식 식당에서 상당히 많이 활용해도 맛있는 음식이 될 것 같고, 이 단호박 신선로는 춘천이나 강촌 지역에서 닭갈비만 우리가 많잖아요. 근데 닭갈비 이외에 단호박 신선로를 해도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여기 또 하나는 단호박 식혜예요. 식혜. 그래서 우리가 식혜를 단호박으로도 할 수 있고, 춘천이나 뭐 강촌 지역에 식당 주인 대표님들한테 메뉴로 이렇게 의논해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계피떡이 즉 바람떡, 그리고 절편도 송편으로 이렇게 단호박을 넣어서 만든 부분이 있다는 점이고요. 네, 3조도 여기 마찬가지로 봐보세요. 단호박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 단호박 해물 쭈꾸미 전골, 전골은 지정 주제로 들어갔고, 그 다음에 호박 고구마 죽. 왜냐하면은 여기가 우리 식당이 많잖아요. 강촌, 춘천에는. 그래서 호박과 고구마가 많이 나와요. 그럼 호박 고구마 죽을 만들어서 에피타이저로도 괜찮을 것 같고, 또 오색 경단을 만들어 봤습니다. 그 다음에 4조입니다. 4조. 근데 지금 보여주는 캡스톤은 2학년이기 때문에 그래도 작품이 어느 정도 완성도가 조금 있어요. 자, 그 다음에 4조도 마찬가지로 단호박을 활용을 한 게 있어요. 그 보면은 여기 그 단호박 소머리 찰편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그 찰편이나 떡은 그 우리 안동에 가면은 버버리 찰떡이라고 있어요. 지금 상당히 저도 안동 가면은 한 번씩 이렇게 사오는데 맛있어요. 그래서 그러한 그 상품을 좀 노려서 만들어 봤는데 인기도 괜찮았었어요. 강촌이나 춘천 쪽에서 시음회를 해서 뭐 괜찮은 그 뭐 식당들이나 업체들이 있으면 뭐 이제 납품을 해도 되지 않겠나 생각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부터는 2학년에 따르는 작품은 이제 끝이 났고요. 이러한 그 캡스톤 디자인을 통해서 그 얻는 그런 기대 효과는 도대체 무엇인가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요. 그 캡스톤 디자인을 통해서 주변 도시의 지역 특산품 이용 상품화가 가능합니다. 그 앞으로 지금처럼 이제 학생 수가 자꾸 줄어들고 그 이제 등록금에만 의존해야 되는 이 현실에서 이제는 학과도 뭔가 자체적으로 뭔가 조금 이 자구력을 갖추려면은 이러한 그 지역과 더불어서 메뉴를 개발을 해서 학생들 창업도 또 가능할 것 같고, 그래서 보시게 되면은 그 주변 도시의 지역 특산품 이용 상품화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그 작품 전시 및 평가기를 통해서 우수 사례 발굴이 가능하고, 그리고 메뉴 기획 구성부터 테이블 세팅까지, 플레이팅까지 하기 때문에 메뉴 개발에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산업체 교수랑 같이 이렇게 지도를 부분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장감 있는 교수법 개발이 가능하고, 그리고 작품 전시 및 평가기를 통해서 우수 사례 발굴이 가능하고요. 제일 중요한 거 창의성, 실무 능력, 팀워크, 팀을 이루려면 팀워크가 필요하고요. 이것이 바로 입사를 하게 되면 제일 중요한 팀워크 아닙니까? 그렇죠? 팀제. 그래서 발표 능력 향상, 리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이 극대화될 수 있다는 점이 바로 캡스톤 디자인 교과목을 통한 기대 효과입니다. 네, 이상으로 캡스톤 디자인 교과목 개발 성과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기타 영역의 평생직업교육 프로그램 운영 성과 발표가 있겠습니다. 발표는 평생교육원 실무 담당자인 박혜정 선생님이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평생교육원 박혜정입니다. 2000년도 혁신지원사업 평생직업교육 운영 프로그램 성과를 보고합니다. 평생직업교육 프로그램 운영은 성인 학습자, 미취업자, 재직자 등 다양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산업 현장 맞춤형 인재 양성 및 대학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맞춤형 인재 양성 체제 구축을 통한 지속적 확산 등 대학 이미지 제고를 시키고자 합니다. 아울러 성인 학습자 유치로 인한 다양한 입학 자원 확보 및 대학 재정 확보를 하고자 합니다. 세부 추진 내용으로 평생 직업교육 선도 대학으로서 지속 가능한 직업교육 모델을 개발 운영하고 지역사회의 수요를 반영한 평생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하기 위한 평생 직업교육 체제를 강화시키고 창의적 지성을 갖춘 융복합형 인재를 양성하고자 합니다. 세부 추진 방법으로 사회 통합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역 주민의 평생교육 수요 충족을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며 지역사회 산업체 친화형 특성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추진 일정으로 7, 8월엔 매체, 전단, 면대면 홍보를 통한 교육생 모집 홍보를 하였습니다. 9월부터 2021년 1월까지 9개 과정 운영 진행을 하였으며 1월은 수요자 요구 분석 만족도 실시 및 가정별 성과 분석을 통한 결과를 도출시키고 2월엔 자체 진단 및 평가, 수강생 사후 관리, 결과 분석을 통한 환류 실시를 합니다. 추진 총괄 현황으로 평생 직업 교육 9개 과정 개발을 운영하였으며 매체 홍보, 전단 홍보, 면대면 홍보, 기수강생 프로그램 문자 안내, 관계자를 통한 직접 홍보로 교육생을 모집하였습니다. 총괄 수료 현황으로 모집 인원은 135명, 수강 인원은 140명, 수료 인원은 106명, 수료율 73.4%입니다. 만족도 결과로 만족도 조사 참여 인원은 115명, 만족도 미참여 인원은 25명, 참여율 82%, 만족도 조사 총괄 점수 84.5입니다. 가정별 세부 추진 현황으로 지역 상생 달인 소스 개발 과정은 외식 업체에서 필수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기본 소스에서부터 다양한 종류의 전문 비법 소스류까지 모든 소스의 기술과 레시피를 활용하여 강촌 지역 외식 업체 및 식당에서 응용할 수 있고 메뉴 개발에 있어서 기초적인 자료로 이용하여 식당 매출이 향상될 수 있도록 운영되었습니다. 현재 강촌 지역 외식 업체에 종사하는 수강생들도 참여하여 많은 지역 주민들을 관심에 운영한 인기 있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경기 침체로 위축된 강촌권역 지역민들을 대상으로 지역사회, 지역산업체의 학습 요구에 부응하는 지역 맞춤형 교육 과정으로 수강생들의 높은 만족감을 나타냈습니다. 관광 외식 조립과 정상일 교수님의 지도 아래 수강 인원 15명, 수료 인원 12명, 만족도 93.5입니다.
경력 단절자를 위한 글로벌 티 창업 과정으로 다양한 차의 티 브랜딩으로 나만의 독특한 베리에이션 티를 만들며 기초에서 전문 과정까지 누구나 찻집 경영 교육 창업을 열 수 있도록 방법을 지원해 주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차의 전반적인 내용과 다양한 여러 가지 종류의 차들을 활용하는 방법을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며 실습을 통해 여러 종류의 차를 마시고 차를 맛있게 우리고 잘 활용하여 창업에 도움을 줄 수 있어 수강생들의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교육을 통해 수강생 대부분이 홍차티 마스터 자격증, 인성 차 문화 예절 지도사 자격증을 취득에 도전하며 교육 중 취업자 1명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김미숙 강사 지도 아래 수강생 15명, 수료 인원 13명, 만족도 95.5명, 취업 인원 1명입니다. 시창업 커피 바리스타 자격 과정은 커피 관리 관련 업무에 종사 및 창업하고자 하는 분들이 향후 실무에서 활용 가능한 기술 습득 및 자격증 취득 과정으로 지역 주민들의 개설 요청에 힘입어 운영되었습니다. 수료한 수강생 대부분이 커피 바리스타 2급 자격증을 취득하였으며 자격증 취득 후 실버 카페 바리스타로 취업할 수 있는 그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향후 이수한 수강생들을 대상으로 커피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기술을 마스터할 수 있도록 핸드드립 전문가 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김희진 강사 지도 아래 수강생 15명, 수료 인원 12명, 만족도 95.5, 취업 인원 1명, 자격증 취득 10명입니다. 재취업 힐링 뷰티 매니저 2열 테라피 과정은 기회 반사구를 이용하여 질병을 예방 치유하는 대체 요법 중의 하나로 뷰티 케어 한 방법인 2열 요법을 이용하여 내면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며 동시에 안면 리프팅, 부종 제거, 안색 정화, 얼굴 비대증 교정, 자세 교정 등의 학습을 이론적으로 이해하고 실습을 통해 2열 테라피를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 과정으로 약 11주 과정으로 운영하였습니다. 이론과 실기 수업을 병행하여 수강생들의 이해도를 높였으며 1:1 맞춤 지도를 통해 전문성을 갖춘 인재 양성 목표로 운영하였습니다. 김인숙 강사 지도 아래 수강 인원 15명, 수료 인원 13명, 만족도 95.7입니다. 취업 K 뷰티 메이크업 스타일링 자격 과정은 개인별 얼굴의 장단점 파악 및 수정 색상에 대한 실습을 통해 메이크업에 대한 기초적인 테크닉을 익혀 트렌드 메이크업을 연출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는 교육 과정으로 11주 동안 운영하였습니다. K-뷰티 메이크업 피부 과정 수료 후에 메이크업 상급 자격증을 대부분 취득하며 K-뷰티 메이크업 피부 관련 교육 전문인이 될 수 있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윤재임, 박정원 교수님 지도하에 수강인원 15명, 수료인원 13명, 만족도 93.3, 자격증 10명입니다. 지역 관광상품 개발 골프 클래스는 현대사회에 있어 골프는 이미 생활 스포츠 및 엘리트 스포츠 종목으로 자리매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고령화 시대에 대비한 평생 스포츠로 각광받는 종목이며 근래 골프가 대중화되었습니다. 본 수업은 초보자를 대상으로 좀 더 쉽게 골프를 접할 수 있도록 골프의 기초 이론 및 실기 교육을 하였습니다. 학교 내 골프 연습장 시설을 활용한 1:1 밀착 수업으로 저렴한 비용으로 보다 수준 높은 골프 지식을 습득할 수 있게 되었으며 골프 대중화에도 기여하였습니다. 변경환 교수님 지도 아래 수강 인원 15명, 수료 인원 9명, 만족도 96.4입니다. 골프 클래스 심화 과정은 골프 기초 과정을 이수한 이들을 대상으로 스크린 골프 게임기의 작동 원리와 게임 운영의 기술을 터득하고 개인의 여가 생활과 사교 활동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스크린 골프 게임기의 작동 원리 및 작동법을 배우고 게임 운영 방법을 습득한 후 실전 게임을 실시하여 수강생의 만족도가 매우 높았습니다. 변경환 교수 지도 아래 수강 인원 15명, 수료 인원 9명, 만족도 92.1입니다. 4차 혁명 대비 맞춤형 e스포츠 드론 전문가 양성 과정입니다.
드론의 비행 원리를 이해하고 조정할 수 있으며 드론의 세밀한 조종법에 익혀 능숙하게 컨트롤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드론의 기초 및 고급 과정에 따라 조종 방법을 터득하여 비상 상황을 대처할 수 있으며 심화된 드론 축구 및 드론 촬영 기술을 터득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하였습니다. 남일수 강사 지도 아래 수강인은 15명, 수료인은 9명, 만족도 95.8입니다. 1인 크리에이터 양성 과정은 지속적인 유튜브 채널 선정을 위한 기획 구성, 촬영, 영상 편집을 관리법을 익히는 교육 과정으로 사회 단기 속성 과정으로 운영되었습니다. 크리에이터로서 전문성을 키우고 지속적인 크리에이터 활동을 희망하는 열정적인 분들을 대상으로 전문 강사의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과정 운영을 위하여 최신 컴퓨터 설치를 완료했으며 상급 과정 및 프리미어 입문, 국제인증 ACA 자격 취득 과정을 연계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강촌 지역 상권에 종사하는 수강생들도 참여하여 본인의 홍보 방법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였습니다. 김범준 강사 지도 아래 수강료 20명, 수료인은 19명, 만족도 95.2입니다. 지역 평생 학습을 통한 정보 제공과 교육 및 훈련으로 지역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지역 맞춤형 인재 양성률 일자리 창출 안정화 및 확산 체제를 구축하며 행복하고 건강한 삶의 질을 보장하는 사회 서비스 프로그램을 통한 지역 자원 활동 기반을 구축하였습니다. 지역 사회의 대학 교육 정책 호응을 통한 대학 인지도를 제고하며 지역 발전 정책 연계를 통한 평생 교육 사업을 확대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